스포츠 경기에 역배팅을 하면 수익을 보장해줘 온라인 부업으로도 알려진 배팅 게임이 최근 제주에서도 유행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다단계 방식으로 회원을 끌어모으고 있어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보이는데 국민체육진흥공단이 불법 사이트라며 방심위에 심의를 요청했습니다. 이따금 기자의 보도입니다. 스포츠 베팅이 이루어지는 한 온라인 사이트. 실제 당일 예정된 축구 경기 목록이 뜨고 베팅 버튼을 눌러 예상되는 점수에 돈을 걸 수 있습니다. 역베팅 방식으로 돈을 건 점수와 경기 결과가 다르면 한 게임당 0.4% 정도의 수익금을 주는데 베팅할 경기와 점수는 별도의 텔레그램 방으로 전달합니다. 운영자들이 시키는 대로만 베팅하면 수익금을 얻는 건데 취재진이 파악한 텔레그램 방에 가입자만 6만 8천 명이 넘습니다. 1,000만 원 넣으면 베팅 한 번 하면 한 8, 9만 원 이렇게 나오니까 하루에 2번은 무조건 그 게임을 주거든요. 그러면 뭐 10 얼마씩. 어디 가서 여자가 10 얼마씩 벌겠어요, 하루에. 다른 회원을 데려오면 회원의 수익 중 2% 정도를 나눠주는 다단계 방식으로 회원을 모집하고 있는 상황. 제주에서도 최근 60대 이상에서 유행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제주도 경제를 살렸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돈을 받고 돈 쓰고 이렇게 하면 좋기는 한데 이게 언제까지 갈 수 있냐. 그래서 사람들이 무리하게 투자를 해서 그래서 좀 더 위험한 것 같기는 한데. 초기 가입 금액인 30만 원씩 단순 계산해도 200억 원의 베팅 금액이 오가는 상황. 온라인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상에서도 회원 모집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제주에만 2곳의 사무소가 운영 중입니다. 도심 한복판에는 사이트 가입 방법을 알려주고 회원을 모집하는 사무소가 버젓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사무소 관계자는 지난해 11월 제주센터가 문을 열어 수천 명의 회원이 있다며 해외에서 사이트를 운영해 불법이 아니고 외화벌이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러나 국민체육진흥공단은 해당 사이트가 불법 도박 사이트로 보인다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 상황입니다. 해당 사이트에서 이루어지는 스포츠 베팅에 대한 행위는 국민체육진흥법을 위반한 불법 행위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이트는 불법 사이트이고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어느 정도 투자금이 모이면 출금을 제한하거나 잠적하는 형태의 사기라며 피해와 우려글이 쏟아지고 있어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이따금입니다. 얼마 전 제주 시내 한 다세대 주택에서 불이 나 80대 할아버지가 숨지고 80대 할머니는 가까스로 탈출해 목숨을 건지는 일이 있었는데요. 당시 할머니의 탈출을 도왔던 이웃집 청년과 대리 운전기사가 인명구조 유공자로 표창을 받게 됐습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시뻘건 불빛과 연기가 흘러나오는 다세대 주택 창문 밖으로 80대 할머니가 힘겹게 빠져나옵니다. 2층 창문 난간을 양손으로 붙잡고 가까스로 매달린 할머니. 이웃집에 사는 대학생 최건우 씨는 담장을 넘어서 접근하려다 실패하자 곧바로 담장 옆쪽으로 돌아서 달려갔습니다. 창문 밖으로 할머니가 매달려서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조금이라도 늦으면 큰일 날 수 있겠구나 싶어서 바로 그냥 뛰어가서. 때마침 주차장에 손님을 내려주던 대리운전기사 강재명 씨도 담장을 훌쩍 뛰어넘어 할머니에게 달려갔습니다. 불나고서 바로 보니까 할머니께서 이제 베란다 가림막을 이제 넘어오고 계시는 그 상황까지 봤어요. 그러고서 바로 비상깜빡이 켜고 도와드려야겠다 해서 바로 달려가게 된 거였어요. 결국 두 사람의 도움으로 80대 할머니는 별다른 부상을 입지 않은 채 무사히 구조됐습니다. 사고가 난 지 2주일 만에 소방서에서 다시 만난 두 사람.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며 뜻밖의 관심이 당황스럽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때로 다시 돌아가 똑같이 구할 것 같아요. 그때 제가 큰일 날 수 있겠다 싶어서 제가 안 살렸더라면 더 일이 커졌을 수도 있겠다 싶어서. 인터뷰라든지 표창장이라든지 뭐
그런 게 있다고 하니까 진짜 많이 당황스러워요. 도움이 필요한 분은 있어서 도와드렸을 뿐인데 진짜로 받아야 되는 분들은 뭐 일상 이제 구조를 하러 다니시는 저 소방관 분들이 받으셔야 되는 게 아닌가. 제주도는 인명구조 유공자인 최건우 씨와 강재명 씨에게 도지사 표창을 수여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조현우입니다. 제주도가 전국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건강주치 제도를 도입합니다. 환자가 집 근처에서 질병 예방은 물론 치료와 관리를 받는 건데 오는 7월부터 일부 지역에서 시범적으로 시행됩니다. 이소영 기자입니다. 농촌 마을의 한 동네 의원. 지역 특성상 환자 대부분이 노인들입니다. 시내 병원에 나가려면 왕복 2시간에 진료까지 더하면 반나절이 걸려 웬만하면 집 근처에서 진료를 받습니다. 특히 의사와 친밀감이 형성되다 보니 환자 대부분이 수년째 이곳을 찾고 있습니다. 물리치료 받으러 오고 또 감기 걸릴 때도 오고 한 일주일에 한 2번도 올 때 있고 일주일에 1번도 올 때 있고 계속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농어촌 읍면 지역을 중심으로 질병뿐만 아니라 돌봄까지 포함한 주치의 제도가 도입됩니다. 환자의 건강 정보를 사전에 등록하면 집 근처에서 질병 예방부터 치료, 관리까지 통합적인 의료 서비스를 지원받게 됩니다. 전국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제주가 처음입니다. 결과를 가지고 오면은 자세히 설명해드리고 그것도 부족하거든요. 그 사람의 맞춤형으로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에 대해서 이게 추가적인 검사를 해가지고 관리를 하게 됩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서부와 동부 읍면 지역, 제주시 동지역 등 7개 지역에서 시행되며 대상은 65세 이상 노인과 12세 이하 어린이입니다. 건강주치의가 환자 건강 상태를 종합평가하고 예방접종, 방문진료와 퇴원 환자 관리 등 10가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입니다. 하지만 의정 갈등으로 의사 확보가 관건이 되면서 시행 초기부터 운영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상황. 은퇴한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등 대체 의료진을 활용하고 서비스 대상자를 줄여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80세 이상을 대상으로 함이 부담을 덜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통약자나 독거노인 등으로 하는 방안도 참고하여 노인 의료 시책을 수립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실제 환자들에게 도움이 되려면 병의원 사이에 환자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해야 할 필요성도 제기됩니다. 의사들과의 그 연계 그리고 전산에 대한 원활한 협조 이런 부분 그리고 각종 정보 교류가 되는데 이러한 것을 도에서 어떻게 담당할지 이런 부분들은 아직 구체화가 안 됐거든요. 제주도가 밝힌 시범 실시 시작은 오는 7월부터. 전국 최초의 실험이 성공을 거둘 수 있도록 보다 면밀한 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부산시가 원도심 지역을 15분 만에 연결하는 부산도시철도 부산항선 건설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업비 7,240억 원을 들여 친환경 트램을 놓겠다는 계획입니다. 김윤아 기자입니다. 원도심 지역을 15분 생활권으로 연결하자며 부산시가 발표한 도시철도망 부산항선 건설 계획안입니다. 영도선과 우암 간만선, 북항 재개발 구간의 시베이선 등 지역별 3개 노선을 통합해 태종대부터 경성대 부경대역까지 연결하겠다는 구상입니다. 해안선을 따라 운행되는 만큼 차량 시스템은 친환경 수소 연료 전지 방식의 트램이 도입될 계획인데 사업비 7,240억 원이 투입됩니다. 부산시는 새 노선을 통합하면 경제성이 충분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미 계획된 것들을 저희가 다 통합을 해서 추진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예타를 통과하게 되면 빠른 속도로 추진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해당 지역구의 국민의힘 국회의원들도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각각 추진하던 트램들이 하나로 연결됨으로써 부산 전체의 시너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산시는 제2차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에 부산항선을 반영해 줄 것을 국토교통부에 신청하고 이후 예비 타당성 조사도 신청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갑작스럽게 국민의힘 부산시정과 공동 발표한 것을 놓고
조기 대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지역 의제를 선점하려는 전략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또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북극 항로 개척을 앞세워 부산 민심을 공략하려고 한 것에 대한 대응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윤아입니다. 오늘도 포근하겠지만 대기가 건조하겠고 미세먼지까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제주도 북부 지역과 동부 지역, 북부 중산간과 산지에는 나흘째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바람도 강하게 불어서 작은 불씨가 큰 불로 번지기 쉬운데요. 화재 예방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공기질도 비상입니다. 중국에서 발원한 황사가 남쪽으로 유입되면서 제주도의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에 머물겠습니다. 건조한 날씨와 미세먼지는 내일 비가 내리면서 해소되겠는데요. 내일 늦은 오후부터 비가 오는 곳이 있겠고 목요일까지 5에서 3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은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맑은 날씨를 보이겠는데요. 하늘빛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아침에도 포근합니다. 아침 현재 기온 북부 지역 15도, 서부 지역 12도, 남부 지역 13도 보이고 있고 한라산 성판악은 15도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한낮 최고 기온은 평년 기온을 13도가량 크게 웃돌겠는데요. 특히 북부 지역은 26도까지 오르면서 한낮에 조금 덥게 느껴지겠고요. 동부 지역 24도, 남부 지역은 2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도서 지역도 맑은 가운데 우도는 한낮 기온이 2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 바다의 물결은 잔잔해서 항해하거나 조업하기 무난하겠습니다. 내일 밤부터 해상에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내일 시작된 비는 금요일 아침까지 내리겠는데요. 금요일에는 다시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다음 주 월요일까지 반짝 꽃샘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도로 양방향 무인 단속 장비가 제주에서는 처음 도입됩니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정방향으로 주행하는 차량의 전면 번호판과 역방향으로 이동하는 차량의 후면 번호판을 하나의 장비로 동시에 단속하는 양방향 단속 장비를 오는 24일부터 운영합니다. 정방향 차량은 신호 위반과 과속을 단속하고 역방향 차량은 과속만 단속하는데 우선 광령 삼리 경로당과 한림고 앞 등 4군데에 설치해 계도 기간을 거쳐 6월부터 단속할 예정입니다. 제주도는 소나무 재선충병의 인위적 확산을 막기 위해 소나무류를 취급하는 목재 생산업체 33곳과 조경업체 188곳 등을 대상으로 다음 달 13일까지 특별 단속을 벌입니다. 현재 제주도 전역은 소나무 재선충병 반출 금지 구역으로 지정돼 방제 목적 이외에는 소나무류 이동이 금지되고 조경 수목이나 분재를 이동할 경우에도 반드시 재선충병 미감염 확인증을 부착해야 합니다. 단속 결과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해녀들이 바다에서의 삶을 이야기하는 행사가 열립니다. 제주도 해녀박물관은 오는 11월까지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해녀 불턱 토크쇼를 개최하고 전 현직 해녀들이 출연해 해녀의 일상과 물질 경험, 미래에 대한 꿈까지 다양한 주제로 대화하는 자리를 마련합니다. 첫 행사가 열리는 모레는 하돌이 전 현직 해녀 3명이 출연하는데 MZ세대 젊은 해녀들이 진행과 영어 통역을 맡아 국내외 관광객들에게도 해녀 이야기를 전달합니다. 감협 구판장에서 4시간 동안 불이 나 창고 건물과 차량 등을 태웠습니다. 어제 오후 5시 50분쯤 제주시 화북 이동의 제주 감협 중앙지소 공동 구판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제주 소방서는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인력 250여 명과 장비 48대를 투입했지만 창고 안에 있던 종이와 스티로폼, 플라스틱 팔레트 등이 타면서 불은 화재 발생 4시간 만인 밤 10시 14분에야 진화됐습니다. 이 화재로 인해 창고 건물 164제곱미터와 차량 2대가 불에 탔으며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제주개발공사가 산불 피해 지역에 제주 삼다수를 긴급 지원했습니다. 제주개발공사는 지난 주말부터 경남 산청과 경북 의성, 울산 울주군 등 대형 산불 피해 지역에 구호용 제주 삼다수 0.5리터짜리 15,680병을 긴급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앞으로도 구호용 먹는 샘물이 필요한 지역과 이재민들을 위해 추가 지원을 적극 검토할 방침입니다. 제주대학교가 의대생들의 복학기한을 오는 27일로 연기했습니다. 제주대 의대생 310명 가운데 1학년을 제외한 225명은 휴학 상태인데 학교 측은 구체적인 학생 복귀 현황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제주대 의대는 의대 총장협의회 결정에 따라 집단 휴학을 허용하지 않기로 했는데 학 측에 따르면 수업 일수 4분의 1 이상을 결석하면 유급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복학하지 않으면 제적됩니다. 전략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한 위원회 운영에 문제가 있다는 제주 MBC 보도와 관련해 오영훈 지사가 절차상 위반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오영훈 지사는 도청에서 열린 주간혁신성장회의에서 최근 언론이 문제를 지적한 환경 관련 행정위원회가 조례에 명시된 절차를 철저히 이행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최근 개정된 행정위원회 운영 조례까지 감안해 절차상 위반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고 강조했습니다. 전 국민 대상 여행 지원 정책인 제주의 선물이 본격 시행됩니다. 제주도가 제주관광공사 관광협회와 함께 추진하는 제주의 선물 정책은 지난달 관광대혁신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선정된 핵심 사업의 하나로 예산 50억 원을 투입합니다. 이에 따라 수학여행단 지원액을 회당 6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늘리고 동창회 단체 여행도 15명 이상인 경우 1인당 3만 원씩 최대 200만 원을 지원합니다. 또 항공편 좌석난을 해결하기 위해 뱃길을 이용하는 동호회 등 단체 관광객에 대해 추가로 여행 경비를 지원합니다. 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